오늘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묻지 말고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7국 계모 사건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었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터라 취재 경쟁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와 마이크, 펜 등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해 아동을 지나치게 따라붙었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숨진 8살 아이의 언니인 12살 A양의 증언에 따라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A양을 무작정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하고 다니던 학교에 쫓아가고 머무는 곳을 밝혀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나주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항공사진을 동원해서 찍었었고요. 신체의 치료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서 법원이 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인권도 중요하죠. 어른에게 받은 상처를 어른의 궁금증으로 더욱 파헤친다는 거 과연 옳을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반값 비타민에 꼼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명 비타민을 놓고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두 비타민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정당 비타민 함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00정당 1,490원과 1,950원과 7,330원으로 반값은 안 하지만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 회사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원료의 원산지였습니다. 이 반값 비타민은 원료 표시가 빠져 있었지만 중국산이었고요. 비싼 제품은 영국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뭘까요? 이 회사에서 이마트에 납품하는 비타민을 이렇게 원료의 비용을 줄여서 반값에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국산 제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거품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면서 약사회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불매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약사회는 중국산 원료 사용을 감추고서 싸게 판다는 점만 강조한 꼼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고요. 일각에서는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가격이 낮아져서 결국 약사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일까요? 아니면 비타민 회사의 지나친 상술일까요? 결국 선택은 현명한 소비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래의 생활을 그려봤는데요. 생활용품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바뀔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 김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6시 40분에 알람 시계 대신에 침대 마사지로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손목의 기기와 침대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 홀로그램 모니터가 눈동자를 따라다니면서 뉴스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11시 출장을 위해서 승용차에 탑승을 했는데 무인주행으로 실시간 교통량을 파악한 컴퓨터가 입력한 길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오후 5시 다쳤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우선 스마트폰에 내장난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더니 병원에 그 내용을 전송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전문적인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상상의 미래이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나리오라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안 문제 또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기로 인해서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행복과 삶의 질은 편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미래 스마트 생활이 엿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화병, 놔두면 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갈등으로 그리고 피로라는 신체 증상으로 변하면서 우울증, 협심증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병을 좀 자가 진단을 해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고 얼굴에 열이 좀 치밀어 오른다, 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느껴지고 두통이 있다, 잠을 잘 못 잔다, 이 정도면 화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화병 환자의 직업군 1위를 살펴봤더니 놀라웠습니다. 주부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걱정을 너무 오래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소리내서 크게 웃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죠. 오감을 자연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요즘 꽃 구경이 한창이죠. 완연한 봄과 함께 화를 좀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만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만평인데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패러디했습니다. 절규하는 사람 자세히 보니까 귀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로 걸어간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보시죠.
건설사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이 됐지만 일부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이를 비판하는 만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고통은 소비자만 짊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절규하는 소비자가 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